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호윤 세무사입니다. 예, 송좋습니다. 네, 이제 4월입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 3월 달에 얼마 네. 전에 뉴스 보니까 음.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16조씩 내다가 올해는 8조밖에 안 냈다고.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세수가 많이 차질이 빚어질 것 같네요. 네. 그럼 어떻게 원장님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아마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 물론 삼성전자 뭐 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가장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수 부족을 어디선가 이제 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뭐 조사도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세무조사 뭐 그런 강도가 훨씬 세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미리미리 세무사님하고 좀 미팅을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예. 예,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1분기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좀 세무서나 뭐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지원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나 어떤 좀 주요 고소득 타겟을 설정해서 그분들한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역차별받는. 네, 실제로 이제 금년이죠. 뭐 1월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 핀셋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이제 특별 조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달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일반 과세자로의 전환이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면세 사업자로 이제 치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과세 진료 뭐 다 같이 다 아실 텐데요. 2014년에 처음 이제 과세 진료가 생겼죠. 이 성형외과와 그러니까 더불어서. 과세로 네. 사업자 등록 내신 분이 한 30%? 뭐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 그러니까 뭐 면세 사업자가 대다수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원래 될 이제 것 같아요. 면세였고. 30%는 될까요? 예. 잘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수치는 정확치는 않은데 여튼 뭐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도 면세 사업자가 많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이후로 우리가 뭐 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대대적으로 또 이제 해명 안내문이 나왔어요. 요거. 예, 예. 예.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땡땡 치과에 보낸 건데 귀하께서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치료 항목을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따라서 언제까지 과세 사업자로 전환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이제 신고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연락을 하고 사전에 이제 뭐 확인을 할 수 있다. 사후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이 확인은 당초에 이제 이 해명은 국세청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으로 이제 지시가 내려진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관내에 있는 이제 공모조사관이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 보면은 이제 진료 소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고 라이메이트 잇몸, 뭐 잇몸 성형이 미백 이런 항목이 있다라면 이제 안내문을 보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건 과세가 맞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 안내문을 받고 이제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진료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홈페이지 그렇죠. 내용 보면 구색 맞추기로 하시는 병원도 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안 한다. 그래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수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던 그런 일인데요.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네, 그런 부분 그런 원장님들은 한번 좀 과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되나 이참에 고민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의료 행위는 이제 면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치료하는 면세 과세가 뭐냐면 그 세금이 면세 과세가 아니라 이제 부가세가 네. 과세되느냐, 네. 부가세가 부가 안 되느냐. 네. 네, 요거 보통 말하는 의료 거죠. 용역은 부가세 면세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다만 이제 미용고 관련된 것들, 그래서 성형외과는 우리가 다 과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과는 이제 치아 성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술인데 이게 2014년부터 2월 1일부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한치과 교정학회 고문 세무사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셨죠. 그때는 당초 논의 과정에서는 교정이 과세 사업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의견이 그렇게 팽배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뒤집혔죠. 네, 그래서 네. 끝까지 그게 교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줄다리기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법이 연말에 확정이 되고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공포가 되는데 1월 중순까지도 그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14년. 그래서 제가 그 세종시의 기재부 담당 그 사무관님한테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그게 2월 1일부터 그래서 부랴부랴 교정이 빠지고 이제 치아 성형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 진료는 치과 일반 치과에서 포지션이 사실 5% 미만, 5%도 많죠. 1% 미만. 그리고 1년에 뭐 한두 건 하는 제가 치과도 볼 때는 많아요. 1%? 네. 그러니까 사실 1%도 안 되죠. 네. 사실 과세 사업자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존에 사실 전체 포지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한데 전환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네. 어떤 원장님 보면 앞으로 나 참 미백 안 한다고 라미네이트 안 한다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면세 사업자로 계속 유지하시는 분이 대다수였고 실제로 지금도 개원하시는 신규 병원도 면세 사업자 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 건데 일단은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좀 그 혹시라 소액이지만 이런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소명 안내문을 보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뭐 사실은 세수 부족을 어떻게 한번 메꿔볼까 하는 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음. 시도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원장님들이 이제 고민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바뀌었을 때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됐을 때 지금과 달라진 점 무엇이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달라지는 점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업이 연속되는 거죠. 변동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세무적으로 보면 이제 폐업 후에 개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재교부 된다는 네, 말이죠.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된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번호가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번호가 변경되죠.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유발을 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이제 따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과세 사업자는 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네. 안 하고 네, 사업자 현황 신고가 이제 의무가 없어지고요. 대신 이제 2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네, 거죠.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네. 네, 부가세 신고 납부는 우리가 신고하는 절차는 1년에 2번입니다. 신고는 2번. 네,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에 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이제 1월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월과 7월에 하는 신고는 이제 확정 신고라고 하고요.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4월, 10월은 1월, 7월에 신고했던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 일정 금액 2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또 고지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과세 진료가 없기 때문에 소액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병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부가가치 신고는 뭐 1월하고 7월에 하게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저했던 이유가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과세 진료가 많지 않은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과세관청에서 봤을 땐 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사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네,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014년 이후에 제가 쭉 이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의 안 내신 분이 대다수였고 내더라도 뭐 10,000원대, 몇십만 원대 많으면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세무서에서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으니까 소액이더라도 뭐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도가 초기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뭐 네. 이것저것 신경도 좀 쓰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성형외과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오히려 반대하고 거의 다 이제 네. 과세가 네. 되는 항목이니까 음. 예, 그런 데하고 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이제 있을 것 뭐 같아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당초에 또 이제 교정 진료가 들어가려다가 이제 빠졌고 뭐 성형외과도 이제 전체 미용 성형 목적에 대해서 과세 진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치과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 네. 지금 같이 아까 이제 소재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수가 계속 부족하게 되면 네. 뭐 결국은 이제 그 이야기도 결국은 이제 끄집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때 직장인들 연말정산 받을 때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로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그렇죠. 부정교합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이제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부분도 변화가 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10% 부가세가 이 세 가지 진료에는 붙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수가 산정하실 때도 이 10%만큼을 고려해서 정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죠.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일단 사업자 등록 변경이 되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 그리고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런 데 신규 번호로 다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장님 직접 하셔야 되니까 까다롭고 번거롭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뭐 내용인데 신규 번호로 이제 거래처에 이제 통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번호로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했는데 간혹 이제 통보가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공제 처리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내 앞으로 안 잡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 또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전원 상실 처리를 하고 다시 이제 신규 가입 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변경을 하시는 거를 꺼려 하셨었죠. 네. 네. 불편하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진료가 어느 정도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세청에서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전체 매출 대비 한 1%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전환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기중에 연결해서 사업자 번호가 이렇게 기중에 바뀌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연말 그래서 연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면세 사업자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신규 과세 사업자로 한다. 이렇게 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세무 처리라든가 모든 과정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뭐 세무사님하고 미리 한번 상담을 한 다음에 네. 계획을 잡으신 게 좋으시겠죠.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일반 과세자 전환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